안녕하세요. 저는 발레 의상 디자이너 송보아입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이렇게 움직임을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학교 무용 선생님이 저보고 리듬 체조를 하라고 해서 그때 리듬 체조를 조금 하다가 한국무용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한국무용도 좀 했었어요. 그 학원 발표회를 하면서 발레 파두대, 백조의 호수 파두대 하는 걸 보고 제가 가장 꿈꿨던 움직임이 발레 저런 거구나 해서 그때 이제 발레를 하게 됐어요. 발레는 중3 때 거의 한 7개월, 8개월 그 정도 해서 너무 행운적으로 서울예고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에서 발레를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대전에서 어느 학원을 다녔는데 여름 방학 때 합숙 훈련을 했어요. 언니들하고 오빠들하고 다 선생님하고 합숙을 했는데 아침 새벽 6시에 이런 기상해서 조깅하고 8시에 그리고 아침 레슨하고 그 다음에 한 11시 12시에 또 레슨하고 밥 먹고 또 2, 3시에 레슨하고 또 5시쯤 레슨하고 6시 때 뭐 하여튼 그쯤에도 또 레슨을 하고 저녁 9시 때 이제 또 다시 조깅을 하러 나가고 그랬는데 서로 이제 무용에 대한 공유하면서 배우고 연구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발레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슬펐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감기가 걸려서 열이 펄펄 나도 엄마 아빠 몰래 학원에 가가지고 무용하고,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못 나가게 하는데도 학원을 무조건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학원 가서 무용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발레리나로서 가장 유지해야 되는 거는 저는 신체적인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 나름의 다이어트법을 연구를 해서 그때 당시 칼로리 계산을 했었어요. 그날 먹은 그 음식에 대한 칼로리를 계산을 해서 얼만큼 내가 먹었고 그거를 소비를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그걸 노트에다가 다 적어서 그날 만약에 내가 조금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 하면 그거를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달리기를 하든 줄넘기를 하든 무용을 하든 그만큼의 열량 소비를 꼭 하고 자고, 매일매일 무용하고 나서 맨솔에담 같은 걸로 근육을 이완시킨 후에 압박붕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다리를 감아가지고 다리가 아주 얇게 유지를 했었답니다. 발레리나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신체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발레를 늦게 시작한 만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무리한 무용을 했기 때문에 발목 부상이 좀 많았어요. 발목 부상이 있었음에도 입시를 치렀고 그 상황에서 대학을 다니다 공연 연습을 하다가 또 부상을 당했는데 도저히 복귀가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거를 이제 선택한 거지,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도 지금 무용수 내지는 무용 선생님이 되었을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발레 의상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그냥 가까이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미술 쪽 선생님이시기도 하셨고, 제가 이제 무용을 못하게 됐을 때 무용과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의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상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외국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뭔가를 제시해서 저를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 외국인들이 하지 못하는 스피드 있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의 이 기질이 그들이 볼 때 매우 우수하게 생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뿌듯했어요. 작품 뭐 한두 개 할 때는 괜찮았는데 다량의 의상을 제작을 주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 많은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하겠습니다 하긴 했는데 맨날 며칠 한 달을 잠을 안 자고 했는데도 이 납기 날짜에 도저히 의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의상이 이제 와야 되는데 언제 올 거냐 얘기를 하는데 한 3분의 2 정도밖에 의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 채로 가져가서 정말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전 너무너무 진짜 그냥 막 밤새 맨날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공연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내가 정말 더 잘해야겠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혼자서 뭐든지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 네, 뭐 할 줄 몰라도 네 하고 만들었어요. 그냥 밤새 이걸 어떻게 만들지 연구를 하고 만들고 졸다가 손에 이 미싱 바늘이 꽂혀가지고 바늘이 들어간 거를 어떻게 빼지도 못하고 악소리도 못 내고 정말 빼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못해도 네 하고서 일단 만들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발레 의상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우리 발레리나 발레리노를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냥 따뜻한 아줌마? 엄마 같은 느낌? 요즘 무용하는 아이들이 하나만 보고 살잖아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거를 진짜 해봤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한다라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사실 저도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지만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할 때 해봐. 그래 해. 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지금 제가 하는 일에 엄청난 도움을 받거든요. 제가 뭘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꾸준히 열심히 하고 또 뭔가 하나를 또 열심히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그 또 하나의 그런 것이 더 완벽하게 더 멋진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해보는 거. 그런 용기를 갖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금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음식에 있어서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고 그런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과한 욕심도 아니고 발레란 저한테 정말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